자, 이펙티브 자바 78 공유되는 가변 데이터는 동기화하라. 발표를 맡은 강철입니다.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차는 6개입니다. 동기화가 필요한 이유,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 키워드, 그 다음에 왜 읽기 쓰기를 모두 동기화해야 할까, 그 다음에 버러틀과 버러틀의 한계, 그 다음에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 해서 6가지니까 네,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최대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왜 동기화가 필요할까입니다. 자, 자바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와 다르게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유되는 가변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시 코드를 아주 쉬운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이러한 코드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. 이게 멀티스레드에서 동작을 했을 때 인크리스먼트를 동시에 호출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? 얻지 못할까요? 정답은 얻지 못한다입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 카운트가 0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걸 양쪽 스레드에서 호출을 한다면 둘 다 0인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두 번이 호출된다 할지라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 2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화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즉 싱크로나이즈죠.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다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싱크로나이즈들 앞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? 메서드나 블록이 동기화되어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로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.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뭐 락이 걸린다든지 이러한 동작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증감 연산이 원자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모르는 단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원자적하고 데이터 레이스인데, 자, 원자적은 간단히 설명해서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뜻합니다. 예를 들어서 A팀에서 돈을 출금한다고 출금 요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계좌에서 금액을 차감한 뒤에 돈이 인출돼야겠죠?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완료되거나 아니면 아예 수행되면 안 됩니다.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돈이 인출이 안 되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이 실행될 때 모두 한 번에 처리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. 이게 원자성을 띈다 합니다. 그래서 원자적으로 실행된다가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스 방지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공유 자원을 접근하여 값을 변경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예제처럼 이 싱크로나이즈를 붙이지 않으면 데이터 레이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. 왜냐? 데이터 레이스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공유 자원에 접근하여 값을 변경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뜻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. 책에서도 나오는데요. 쓰기와 읽기가 모두 동기화되지 않으면 동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. 여기서 increasement가 쓰기고요. get count가 읽기겠죠? 그렇다면 왜 읽기와 쓰기 모두 동기화해야 할까? 먼저 동기화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아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상호 배제입니다. 동시에 하나의 스레드만 코드 블록을 실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. 즉, 한 군데서 실행하고 있으면 네, 다른 곳에서는 기다려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스레드 간의 가시성입니다. 한 스레드에서 변경한 데이터를 다른 스레드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기화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쓰기 작업만 동기하고 읽기 작업은 동기하지 않으면, 즉, 둘 다 동기하지 않으면 쓰기 레이지에서 변경한 값이 읽기 스레드에서는 즉시 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동기화를 해주셔야 우리가 읽기를 하든 쓰기를 하든
우리가 의도한 대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모두 동기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동기화를 싱크로나이즈만 해서 할 수 있으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또 다른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. 바로 버러틀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 키워드를 변수 앞에 붙이면 변수의 변경이 모든 스레드에 즉시 반영되도록 보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가 변경되면 값이 모든 스레드에 즉시 반영이 되고요. 한 스레드가 변수 값을 변경하면 다른 스레드가 항상 최신 값을 읽습니다. 그래서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싱크로나이즈 대신에 보로틀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카운트라는 변수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모든 스레드에서 최신 값을 볼 수 있도록 보장을 합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증감 연산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즉, 지금같이 왼쪽에 같은 코드에다가 제가 설명해드린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, 즉, 싱크로나이즈가 아닌 보어틀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왜 그러냐? 이 보어틀 키워드는 단순히 값의 가시성만 보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자성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, 예를 들어서 뭐 증감 연산 이런 거겠죠? 이런 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게 왜 증감 연산가 왜 그 복잡한 연산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, 이렇게 증감 연산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. 첫 번째는 값 읽기고요. 두 번째는 값 증가고요. 세 번째는 값 저장입니다. 즉, 이 하나의 코드가 즉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면 이 단계들이 서로 섞일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 증감 연산자가 실행되는 그 사이사이에 멀티스레드가 동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, 즉 원자성을 필요로 할 때는 이 보로틀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언제 사용해야 되냐? 그냥 간단하게 읽기 쓰기 작업할 때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true, false 이런 것처럼 그냥 읽기, 쓰기, 단순한 거, 여러 가지 아까처럼 증가면서처럼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세 가지 단계가 들어있는 그런 게 말고 그냥 단순한 작업에 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서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랑 보로트 키워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또 이러한 방법만 있냐? 책에서는 또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은 패키지입니다. 빌드 패키지인데 concurrent라는 패키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 이 패키지 안에는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, 동기화 문제나 데이터 충돌을 쉽게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신 다음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잘 실질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처럼 뭔가 증가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즈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무리 단계는 여러 스레드가 가변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그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은 반드시 동기화해야 된다. 는 다들 아실 테고,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보르트는 가시성을 보장하고요. 싱크로나이즈도 보장합니다. 하지만 원자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감연산처럼 뭐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되지 않고요. 근데 싱크로나이즈는 원자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네, 그렇게 복잡한 연산에서는 싱크로나이즈를 활용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용 용도는 이제 단순 읽기 쓰기 말씀드린 것처럼이고요. 싱크로나이즈는 복잡한 연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.
성능은 당연히 보로틀이 더 빠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성이 필요 없고 단순히 읽기 쓰기 쓴다 하면 보로틀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게 아니라면 시크로나이즈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론 책에서는 애초에 가변 데이터를 최대한 공유를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하고 불변 객체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변 데이터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동기화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발표 아이템 78 공유 중인 가변 데이터는 동기화에 사용해라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